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간이죠. 2시에 제가 천안에서 무료 강연 오프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공부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부터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 약간 여전히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침에 시가는 떴어요. 왜 시가가 떴냐 하면 해외 증시죠.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증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한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걸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온 것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 경제가 괜찮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괜찮냐라는 그런 의심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게 좋은 일인가라고 하면요. 지금은 돈이 쏠림 현상이죠. 좋은 쪽을 사람들이 찾아서 돈이 자꾸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으면 미국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우리나라가 올라오게 좀 버거워지겠죠. 미국 증시가 올라갔으니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가 선방은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쭉 2200이라든지 2100까지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여전히 조금은 하락폭의 가능성? 하락은 열려 있지만 어디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돌발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좀 깊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빠진다 예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재도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막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시장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겁먹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추세 하단부에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부를 지지를 해서 지켜줄 것인가 지켜주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단기 상승이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 않고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은 추세를 이탈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세 이탈은 추가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락을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이 상승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상승이 나올 거니까 사야 되겠다 베팅하거나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인버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락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 자세는 별로 좋지 않고 살짝 이 하락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역발상 투자를 지금까지 해서 잘 보고 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는 조만간이다.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데 조만간이긴 하는데 그 조만간이라는 말이 하루 이틀 뭐는 일주, 2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 조만간이라는 이야기도 한 1,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내려왔더니 하락세가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노심초사하면서 언제까지 빠지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언제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현금 들고 기다렸던 나의 오랜 기다림을 어떻게 끝낼지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지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허튼 행동을 하다가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관망을 하고 숨죽이고 확실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행동을 옮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저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갈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가지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쪽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여전히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도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와중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 종목이 보여집니다. 솔트룩스, 키다리 스튜디오, 피코그램까지 세 종목이 보여지고요. 10% 이하로 시기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의 특징주들은 역시나 키다리 스튜디오를 필두로 한 뭐 다양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왔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펜젠 그리고 에이트원까지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평소에 지켜볼 만한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와 있는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6년 만에 OTT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또 방영을 해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과 실적 호전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사실상 저는 매력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OTT 시장이라던가 또는 뭐 스트리밍 시장에서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고 자기들 독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우리 HBO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왓챠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든 중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일단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작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윤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상 드라마나 뭐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한 개 만들어가지고 대박나길 바라는 것보단 여러 개 만들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대박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컨텐츠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서야 좀 발현이 되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상승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컨텐츠 관련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내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게 보았을 때, 아주 크게 보았을 때는 여기서 자리를 잡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탈출 계획을 짜시는 게 맞는 거고, 뭐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번 나갔다가 싸졌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좀 챙기는 것이 맞는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에 현혹되지 마시고 빠졌을 때 지난 저점 자리, 저점을 정확하게 한번 지켜줬어요. 6,200원짜리인 것 같은데요. 요 자리에서 저점을 만약에 다시 또 형성을 해준다면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올라왔을 때 매도하셨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6,000원대 가깝게 매수해서 다음번 상승에서는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규로 달려든다라는 것 자체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가 맞기 때문에 항상 매수는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솔트룩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올라왔을까요? 일단 솔트룩스가 이 지능형 로봇 관련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AI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라올 만한 이유가 짜달실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올 만한 내용들은 딱히 보여지지 않고 뭐 지금 일단 영업 손실이 났다, 적자 전환이 났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올라오게 된 거는 이유 없이 올라왔을 때 대박이다, 좋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주식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가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 건 아닌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요 기업은 10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된데다가 200만 주 정도가 묶여있다 보니 800만 주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죠. 품절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품절주인데다가 많이 빠지니까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들이 과거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 강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약하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억울하더라도 탈출하시는 분들은 뭐 좋을 것 같아요. 탈출하시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이라든지 자산 현황에 따라 가지고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 자릅니다. 저라면은 여기서 11,000원 이상 올라올 때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이렇게 안 좋은 기업으로 뺏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해요. 시간 어차피 뺏길 거면 좋은 기업을 가져가면서 뺏겨야지, 안 좋은 기업을 가져가면서 뺏기면은 뭐 하루 종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피코그램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점상한가 몇 방 올라갈지 모른다. 이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4천만 주 막 거의 뭐 가까운 매수세가 몰려들으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13만 주 정도가 매수 잔량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22만 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에 이렇게 첫 상한가 만들었을 때 나왔던 거래량과 그때의 잔량에 비해서는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말은 뭐죠?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여기서부터 손을 서서히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어때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낙하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할 때, 그 왜 행글라이더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의도적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달려가다가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리를 서서히 땅에서 떼고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을 하죠. 약간 그런 단계, 이제 공중에다가 맡겨보겠다라는 건데, 개미들은 이런 매수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세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아마도 오늘 이제 상한가에서 한번 풀려 나온 모습들을 참고 한번 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이거는 상한가 풀리면서 장대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막 따라붙는 투자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 비해서,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여전히 구성된 종목들이 딱히 뭐가 없죠. 물론 컨텐츠 관련주들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딱히 뭐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구성된 종목이 좋지 않으면 결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된 종목들이 좋아질 때 저는 아마도 이제는 시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도 주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집이다. 빈집에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이 종목 저 종목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아무도 없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밀려 내려갈, 왜 주인이 없으니까 이걸 지킬 만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악재라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